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족부족관절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족부질환 관련해서 궁금증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높고 뾰족한 구두를 자주 신어서 그런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었어요. 찾아보니 무지해반증인 것 같은데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주 많이 하는 질문이죠.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휜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거죠. 무지가 엄지발가락이고 바깥쪽으로 휜다, 그래서 외반증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조상 탓 반, 신발 탓 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병률은 여자에서 훨씬 높아요. 50대 이상이면은 유병률이 한 30%. 그러니까 엄청 많은 아주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무지해반증은 변형이 있다고 전부 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으면은 치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발을 신으면은 자꾸 닿아서 아프고 그래서 일상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전부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신발만 바꿔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발만 바꾸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수술적인 치료에는 크게 이제 뼈를 잘라서 돌려서 교정을 해주는 그런 수술들이 있는데 수술 방법은 한 14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적응증에 맞게 의사와 상담을 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도 이제 예쁜 구두를 신을 수 있어요. 신을 수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신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뽑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심한 경우 절단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당뇨발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당뇨병 치료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니까 저는 사실 혈관 관리에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저는 이제 주로 발 관리. 당뇨병이 좀 오래되면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셋 다 문제가 생겨요.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다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못에 찔려도 모르고, 이렇게 부딪혀도 모르고, 찢어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운동신경이 망가지면 발의 모양이 좀 틀어집니다. 갈퀴족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튀어나온 데에 신발이 이제 쓸려가지고 여기에 상처가 생기고 세균 감염이 되어서 당뇨발 감염증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에도 좀 이상이 생겨서 땀이 잘 안 나고 건조해지고 자꾸 갈라지고 거기에 세균 감염도 생겨서 당뇨발 감염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 관리가 중요해요. 보습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션을 잘 바르시려면 발을 잘 닦고 잘 말리셔야 됩니다. 근데 발을 잘 말려야 된다고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거예요. 막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다 보면 감각신경 이상이 있기 때문에 뜨거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대에서 또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건으로 잘 닦고 부채 같은 걸 붙여서 말리시고 로션을 잘 바르셔야 돼. 족욕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족욕. 좋습니다. 괜찮은데 40도 미만으로 이렇게 온도계를 사용해서 쓰는 걸 권해드리고 보호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양말을 꼭 신고 슬리퍼나 쪼리 그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안에는 부드럽고 바깥은 딱딱해서 좀 보호가 되는 신발, 그런 당뇨 신발을 신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담배를 피면은 납전병들도 악화되고 하니까 절대로 금연하셔야 돼요. 사실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너무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절단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뒤꿈치 보다 밑에서 절단하는 거를 소절단이라고 그래요. 소절단으로 일단 막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뒤꿈치 위로 절단이 되면은 의족도 해야 되고 누구 도움도 받아야 되고 다른 합병증이 생겨요. 안 움직여서 생기는 그런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존율에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벌겋게 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빨리 병원에 오셔야 대절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 뽑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발목을 엄청 잘 접질려요. 이번에 크게 접질려서 병원에 갔더니 발목 인대 파열이라고 하는데 꼭 수술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발목 인대 파열이
아주 흔한 병이거든요. 갑자기 심하게 뺐어요. 그래서 발이 퉁퉁 붓고 걷기가 힘들고 그런 경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도 바로 수술하지는 않아요.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대부분 좋아집니다. 발을 그 접질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 오면은 인대가 너플너플 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파열된 거죠.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기부스만 잘해도 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주째 보면은 파열단 사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쭉 끼어요. 그러니까 흉터 조직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튼튼하게 붙어요. 완전히 파열이 되어도 수술을 하지 않고 잘 나을 수가 있고 한 10명 중에 1명만 수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질문 주신 분은 평소에도 발목을 엄청 잘 접질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분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실제로 불안정성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퉁퉁 붓거나 그러진 않는데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좀 약한 사람들,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근육에 힘이 약해서 불안정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기능적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 없이 그냥 재활 치료만 열심히 하고 운동만 잘해도 불안정성에 대한 증상을 좀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불안정성이 정말 심한 상태로 좀 오래되면은 나중에 한 50대, 60대 돼서 문제가 좀 생겨요. 발목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발 질환이 보기가 힘들어요. 일단 방치해서 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이 있고 혹시 뭐 좀 불편한 게 있고 그러면 늦지 않게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